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SNS 마케팅 실무 14주차 마지막 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하여튼 벌써 그 3월 초에 여러분들 그 SNS 마케팅 관련된 동영상 촬영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벌써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네요. 그리고 다음 주면 이제 기말고사를 볼 때가 됐습니다. 여튼 뭐 글쎄요, 우리 성인학습자분들한테는 이 SNS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론만 있는 과정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실무가 포함된 과정이라서 어렵게도 느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이 과정을 끝까지 같이 함께 하신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한편으로는 이 과정이 어렵긴 하지만 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 성인학습자분들께서 예전에 한 30년, 40년 전에 저도 벌써 대학 졸업한 지 90년이니까 거의 한 30년이 넘었네요. 예. 이렇게 대학 아니면 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학문들 가지고 현 시대를 살아가기란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컴퓨터 또는 IT 관련된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도구들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활용할 줄 알고 그리고 다룰 줄 알아야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늙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내가 내 시대에 배웠던 내용들이 아니라서 이 내용들을 등한시하거나 아니면 거부하게 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서 조금씩 그 중심에서 멀어지지 않나, 전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역량 관련된, 제가 그 인천에서는 디지털 특성화 대학이라 그래서 디지털 역량 강화를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시키기 위한 그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지금 생각하기에 그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모든 음식점도 지금 보면 다 키오스크로 바뀌어가고 있고, 또 어떤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문 처리를 싹 다 그 키오스크라든가 디지털 판넬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조차도 어려워하시는 좀 고령층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결론은 그분들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사회의 변화가 지금 결국은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조금이라도 이 사회의 중심에 서고 그리고 이런 사회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는,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런 디지털 역량이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그리고 배워나가는 것도 필수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이런 성인학습자들이 다니는 대학에서는 이런 강좌들을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많이 열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그 학교 지금 그 강의 중에서도, 대면 강의 중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우리 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과명도 창업 경영학과에서 이비즈니스 창업학과로 바뀌었습니다. 예, 학과명이. 그러니까 훨씬 고도화된 거예요. 그리고 그 고도화된 이비즈니스 창업학과 속에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실무적으로 이런 생활을 하시면서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디지털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공 과목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예정입니다. 여튼 뭐 우리 학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학과가 아닌 그 다른 학과 학생분들한테도 저희 학과 전공들을 많이 좀 알려주셔서 저희 쪽 그 실습 과정에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여튼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주 강의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같은 경우에 1주차부터 지금 14주차까지 주로 다뤘던 내용들은요. 일단 첫 번째로는 SNS 소셜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엔진 역할을 하는 블로그, 그렇죠? 블로그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홈페이지 같은 블로그라고 표현하고 또 이미지 강조용 블로그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요즘에 노출을 최적화시키기 위한 이 블로그를 만드는 걸 한번 실습을 해봤고요. 그리고 만든 블로그에다가 컨텐츠를 올려서, 그러니까 블로그 글이죠. 블로그라는 게 인터넷상의 글이란 뜻인데, 내가 뭐 사업자라면 그 사업과 관련된 글을 올려서 그 글이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상단에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배우셨고 같이 한번 실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가 알려드리는 그런 모든 실습 내용들을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기말고사라든가 중간고사 볼 때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문제될 게 없지만, 그리고 또 제가 거의 알려드리잖아요. 문제될 게 없지만, 실습은 전 선택적으로 이걸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할 필요는 없고요. 선택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진짜 시간이 있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제가 가르쳐 드린 내용대로 한번 글도 한번 써보시고, 그리고 글이 쓰여진 글이 진짜 네이버에서 노출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실무에 한번 적용시켜 보시는 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실습을 통해서 실현이 되면요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아보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블로그는 마무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마가 요즘에 뜨고 있는 숏폼. 솔직히 그 틱톡이라든가 아니면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지만 보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직접 여러분들께서 틱톡에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려보고, 그리고 유튜브에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려보기 위해서 AI 동영상 프로그램이죠. 네, 브루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동영상을 찍어 보거나 아니면 동영상을 찍은 게 없다 그러면 그냥 AI로 글만 가지고, 텍스트만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면 여러분들의 컨텐츠를 한 번 정도 만들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꼭 한번 시도를 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테마인 페이스북으로 넘어와서 페이스북 광고를 어떻게 하는지, 그쵸? 그리고 페이스북 컨텐츠는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이런 페이스북 컨텐츠도 우리가 배웠던 브루를 이용해서 충분히 만들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만드는지는 다 배우셨어요. 그래서 이 배운 내용 가지고 원하는 만큼 한번 실습을 해보시고, 그 실습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막히는 게 있으면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언제라도 이 동영상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클래스는. 그러니까 졸업하기 전까지는 배웠던 학과의 전공들은 다 다시 한번 들으실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클래스에 수강 신청했던 내용은 청강을 포함해서 4학년 졸업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클래스에 접속을 할 수만 있다면 언제라도 복습 또 복습을 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하다 막히는 게 있으면 첫 번째로는 우리 동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래도 모르겠다, 그럴 때는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카톡을 통해서 언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좀 알려달라고 상담을 요청하시면 제가 최대한 시간이 없지만 최대한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것들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마지막 이제 과정, 지금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저희가 교재 위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관련된 내용들을 쭉 한번 다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이번 주까지 하여튼 리뷰 그 교재에 대한 내용들 한번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까지는 이제 페이지를 세팅하는 거를 배웠고요. 자, 이제 이번 주부터는 페이스북 컨텐츠를
만든 페이지에다 이제 제작을 하는 거 다시 한번 써머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컨텐츠, 이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로는요, 주기적, 여긴 일평균 3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너무 많긴 많아요. 그쵸? 어떻게 매번 컨텐츠를 하루에 3개씩 만들어 올려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평균 3개라고 얘기한 거는요, 그러니까 나의 일상 아니면 내가 어떤 그 이벤트가 있다 그러면 그런 이벤트적인 내용들을 사진을 찍고 간단한 그 태그라 그러죠. 태깅을 통해서 올리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일평균 3회 정도 해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 대다수가 이런 일상생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인들에 대한 전달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것들을 3회 정도 해라, 그 소리입니다. 그 소리예요. 3회 정도 하라는 거를 꼭 여러분들께서 뭐 그 어떤 광고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꼭 어떻게 하라? 예,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있는 것들을 보고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163436 163436 163436 네, 코드.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페이스북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지인들이 어떻게 올리는지 한번 볼게요. 아, 너무 늦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 이게 이제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에 이렇게 해서 이분은 또 갑자기 차키가 고장났대네. 차에서 내려 차키를 주머니에 넣으면 빵빵, 뭐가 먼저 배터리 교체 키를 떴다. 아, 혼자 수리까지 했대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자신의 일상들을 올리는 거, 예, 올리는 거. 아유, 김광희 선수 오랜만이시네. 근데 간단하죠? 운동합시다 하고 딱 올려놓으셨네요. 여하튼 좋습니다. 예, 이건 뭐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일평균 3회 이상 페이스북에다가 뭘 올린다? 컨텐츠를 올린다. 이게 왜 필요해요? 이웃들이라든가 팔로워들이 이래야지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주기적인 뭐가 필요하다? 컨텐츠 생산이 필요한데 페이지에는 이렇게 매일매일 올릴 필요는 없어요. 페이지에는 페이스북은 이제 기반적인 그 회원들을, 그러니까 내 페이스북에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등록을 하는 거지만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일상을 올려놓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올리는 거는 대부분은 뭐를 올려요? 예, 광고 컨텐츠 같은 걸 올리는 겁니다. 광고 컨텐츠. 다시 한번 이렇게, 여기 이제 페이지인데요.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뭘 올린다? 이렇게 광고 컨텐츠를 올리는데 이거는 주기적으로 올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메인 그 엔진은 결국은 내 페이스북에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은 하루에 3개 이상의 컨텐츠를 올리라는 뜻이고, 여기는 광고 컨텐츠를 뭐 한 일주일에 2-3개 정도 올리면 어떨까? 저 개인적으로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 다 지금 부루로 만든 거예요. 부루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여하튼 주기적인 컨텐츠 생산하는 게 첫 번째 할 일이고요. 두 번째로 할 일은 뭐다? 두 번째로 할 일은 내 고객이라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나의 팔로워, 그죠? 팔로워가 관심 가질 만한 내용, 이것들이 주로 어떤 거예요? 재미 또는 정보가 될 수 있는 내용.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예, 이게 바이럴이 가능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구전을 통해서 자꾸 전달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돼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페이지의 컨텐츠를 만들 때는 이미지라든가, 한 번은 이미지를, 지금도 저희도 보면 페이지에 보면, 자, 어떨 때는 이렇게 이미지만 올릴 때가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올릴 때도 있고요,
그죠? 동영상을 올릴 때도 있고 이미지만 올릴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에도 보통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 글들을 이 위에다 많이 적고 여기다가는 많이 안 적어요. 이거 이렇게 적으면은 이건 제 직원이 만든 건데 이렇게 많이 적으면요 이거는 홍보를 해도 홍보가 안 돼요. 예. 보통은 이것도 안 돼요. 예. 이 정도가 돼야지만 홍보가 됩니다. 거의 없잖아요, 텍스트가.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미지를 넣더라도 이게 좋은 거 좀 없을까? 보여줄 만한 거? 다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것도 동영상. 아, 얘가 이걸 못 만드는구나. 요즘에 제가 이 정도가 돼야 돼요. 동영상이 아니고 만약에 이미지라도 이런 식으로 올려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미지와 뭐? 네, 이미지, 그리고 동영상, 그리고 텍스트가 이 컨텐츠로 하나, 오늘은 텍스트 컨텐츠를 한번 올려보고, 내일은 이미지 중심의 컨텐츠를 한번 올려보고, 모레는 동영상 중심의 컨텐츠를 올려보고, 이렇게 해서 똑같은 내용이라도 바꿔가면서 올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바꿔가면서 다양하게 컨텐츠를 제작해야 된다. 요거 기억해 두십시오. 요렇게 해야지 뭐가 돼요? 지수가 빨리 올라간다. 페이지 운영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컨텐츠. 이거 컨텐츠 페이지 컨텐츠 운영이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맞습니다. 질문으로 뭐를 마무리해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간단한 액션을 내 팔로워라든가 내 컨텐츠를 본 사람들한테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그러니까 뭔가 피드백이 주어질 수 있도록 꼭 만들 필요가 있어요. 피드백이 주어질 수 있도록. 아시겠죠? 그렇게 작업을 해야지만 뭐가 돼요? 내 페이스북의 지수가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업적인 부분이라 그러면 전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자꾸 웜업을 시켜야지 된다고 제가 깔때기 모형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모든 내 독자, 잠재 고객들한테는 처음부터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관심을 유도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관심을 유도하게 만들었을 때 진짜 관심이 있는지를 내가 확인할 수 있게 어떤 액션을 취하게 해야 돼요. 간단한 액션. 아시겠죠?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질문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질문의 결과로는 뭐가 나타나게? 공유를 하게 하든가, 아니면 댓글을 달게 하든가, 아니면 의견을 제출하게 하거나, 아니면 뭐예요? 리드를 만들어서, 이게 리드라고 표현해요. 리드를 만들어서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게. 그 고객의 정보 입력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인 그 마케팅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SNS 마케팅은 제 생각에는 최종적으로 물건을 사는 걸 처음부터 홍보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 관심이 있는 잠재 고객들의 신상을 알아낼 수만 있으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만 있다면 그걸로 만족해야 돼요. 그런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개인정보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제가 정보라든가 아니면 그분이 그런 그 잠재 고객이 재밌어 할 만한, 좋아할 만한 어떤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사람한테 피드백을 받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도록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충성 고객이 됐을 때 마지막에 이런 제품은 근데 어때요? 하고 내 제품을 던져줘야지 사는 거지, 처음부터 광고를 한다고 무조건 나한테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SNS 마케팅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처음부터 고객이 내 제품을 사게 되면 이거는 기적.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시겠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네이버로 광고했는데 매출이 안 올라서 서운해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거는 진짜 우물 앞에서 숭늉 참는 거야. 그렇게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단계를 퍼널을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그 SNS 마케팅의 목적은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예, 노출이 많이 되게 하는 거고, 그리고 관심자들의 비고객이죠. 관심자, 그러니까 관심고객. 관심자들의 뭐를? 정보를 얻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아시겠죠? 요거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컨텐츠를 정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요런 내용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똑같이 나왔네요. 콘텐츠 일평균 3회 이상 올려라. 이건 이상적이죠. 주기적으로만 올리면 되고요. 시간을 꼭 정해서 올려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페이스북에는 페이지가 아니에요. 페이스북에는 여러 가지 나와 관련된 친구들한테 정보를 줘야 되는데, 이때 그냥 상업적인 정보 외에도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정보라든가 재밌거리들이 있으면 같이 줘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런 내용이고요. 검증된 컨텐츠 어쩌고저쩌고 이거 뭐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올릴 때 이런 쪽에 있는 내용들도 올려줘도 된다 그 소리예요. 네이버나 유튜브나 아니면 뭐 부주스모닷컴 한번 요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어.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또 느리다. 왜 이러지? 잠시만요. 네, 있네요. 자,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것도 이제 로그인 해야 되는구나. 네, 여기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SNS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 이슈가 되는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퍼서 올리는 분들도 계시는데, 꼭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하시고 자신의 그런 그 생활상들 이런 것들을 계속 나타내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바쁘신 분들이 계속적으로 하루에 3개씩 이렇게 그 컨텐츠를 올리기는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페이스북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예약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컨텐츠를 한 7개 만들어 놓고 그 7개 컨텐츠를 오늘 하나 올리고, 요거는 내일 올리고, 요거는 모레 올리고, 요건 글피 올려라. 요렇게 예약을 걸어 놓을 수 있어요. 게시를 하는 예약을. 아시겠죠? 예,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컨텐츠 리스팅 자동화라는 뜻은 거꾸로 컨텐츠를 막 자동으로 만들어낸다는 뜻이 아니라 시간이 있을 때 컨텐츠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컨텐츠들을 하나씩 내가 시간이 없을 때도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왜? 주기적으로 하나씩 올리는 게 중요하지 한꺼번에 7개를 올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한꺼번에 7개를 하루에 올리고 나머지 6일 동안 쉬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이거는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얘기 드리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래, 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 정해서 올릴 때 어떻게 올려야 되느냐, 이런 예약을 통해서 딱딱딱딱 맞춰가지고 올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올리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게시물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그 게시물에 대해서 어떻게 요 위에 있는 이런 예약 버튼을 눌러서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지금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도 있을지 모르겠다 지금. 잠시만요.
요건 제가 좀 이따가 한번 찾아보고 해드릴게요. 이게 지금 바뀌어가지고 플랫폼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한번 찾아보고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교시 시작하자마자. 자, 요거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광고 세팅. 예,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페이스북 광고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페이스북 광고에 있죠. 장점 어떤 게 있다 그랬죠? 페이스북 광고는 뭐 때문에 한다? 그렇습니다. 여기 뒤에 나오지만 세계에서 뭐다? 가장 많이 쓰는 뭐다? 소셜 네트워크다. 그죠? 사회관계망이다. 네, 두 번째 뭐예요? 광고 가격이 무척 저렴해. 그죠? 저는 제일 아까운 게 뭐라 그랬어요? 오프라인에서 전단지 광고라고 했어요. 전단지 광고는 제 생각에는 만장 돌리면 한 10만원 정도 하는데 10만원어치 써봤자 진짜 사람들이 손에 들고 가서 집에서 보는 전단지는 제 생각엔 10장도 안 될 것 같아요. 10만원 써봤자. 하지만 페이스북은 안 그렇습니다. 진짜 만원에 만명한테 날라가요. 날라가는데 중요한 건 그 정도 날라가면 도달이 되면 적어도 전환이 일어나거나 뭔가 액션을 취하는 사람이 한 5에서 10%는 돼요. 5에서 10%. 그러니까 한 100명 정도 나온다고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이때 어떤 분들이 효과가 안 난다 그러는 분들은 뭐냐? 깔때기 모형을 활용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광고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50만원짜리 교육과정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생들을 모집을 처음부터 하는 광고? 이건 안 돼요. 절대 모집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 효과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그거는 이 페이스북 광고 효율성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거꾸로 원하지 않는 아니면 행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요청을 광고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하튼 그렇고요. 광고 가격이 아주 저렴하고 그리고 광고 세팅이 직관적이야. 아시겠죠? 광고 세팅이 매우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쉽게 광고를 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버튼 몇 번 누르고 그리고 글 몇 개 써놓으면 광고 세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 때문에 이 광고가 좀 쉽지 않을까. 이거를 꼭 대행사에 맡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광고 세팅이 아주 직관적이다. 맞는 얘기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뭐예요? 인스타그램과 연동이 되죠. 예,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보면 뭐 네 가지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광고의 장점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근데 지금 요 교재에 나와 있는 거는 온라인 상에서의 광고는 이 페이스북 광고 외에도 뭐 네이버라든가 구글 이런 쪽에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포탈은 이런 쪽이죠. 이런 쪽에서 주로 광고는 어떻게 해요? 온라인 광고는 네이버, 구글 여기 무슨 광고 주로 해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키워드를 통한 광고예요. 대부분 키워드를 통한 광고 이것들을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페이스북, 유튜브, 빙, 야후, 트위터 제 생각엔 지금 빙이나 야후보다는 페이스북, 유튜브 여기 뒤에다 적어놔야지. 주요 사회 관계망 이걸 이제 소셜 네트워크라 그래요. 관계망 광고 매체가 뭐뭐 있다. 요즘엔 일단 첫 번째 페이스북 페이지, 두 번째 유튜브 동영상 또는 쇼폼, 세 번째 틱톡 동영상. 예,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가장 뜨는 그런 어떤 사회관계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해외로 봤을 때에도 저 동남아시아는 틱톡 그리고 저 미국 쪽은 페이스북 이렇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마지막 이제 저희 SNS 수업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올게요.